챕터 16 동영상 강의를 시작을 할게요. 2학기의 강의 내용이 보면 대부분 리액션 위주로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그 챕터 15에서 공부했던 그 벤젠을 중심으로 아로마틱 그 컴파운드의 이제 리액션이 챕터 16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요. 그래서 챕터 16은 벤젠의 그 반응에 대한 케미스트리를 공부를 하는데, 크게는 서브스티션 반응 중에서 두 가지 패턴을 공부를 할 거예요. 주로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션을 주로 많이 하게 되겠고, 내용은 짧지만 그래도 매우 중요한 반응 중에 하나가 일렉트로필릭의 반대에 해당되는 뉴크레오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션 반응, 이렇게 두 가지 메커니즘을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이 챕터 16은 보면 여러분들이 그 오게닉 리액션의 물론 아주 일부분이긴 하지만 기본적인 원리를 공부하는데 상당히 좀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좀 겪는 그러한 챕터이기도 해요. 자, 이거는 뭐 일단 그 수업 시간에 뭐 충분한 설명이 되도록 노력은 하겠지만, 여러분들의 그 원리를 잘 이해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복습하는 노력이, 학습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한 그런 챕터가 챕터 16이라고 사전에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16을 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1학기 때 그 알킬 그룹을 중심으로 해서 서브스티션 반응에 대한 메커니즘을 크게 두 가지 공부를 했었어요. SN2 메커니즘이 있고 SN1 메커니즘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1학기 때 배웠던 서브스티션 반응의 그 메커니즘의 세 번째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세 번째는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뉴크레오파일의 역할을 하면서 누구랑 반응을 하냐면 일렉트로파일과 반응을 하는, 어떤 반응? 서브스티션 반응을 하는 이 메커니즘이 SN2, SN1 그리고 세 번째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션 반응이에요. 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일렉트로파일을 크게 네 종류 정도 그렇게 이제 소개를 할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할로게네이션이에요. 자, 첫 번째 순서는 일단 브로미네이션이 먼저 나오긴 하는데, 브로미네이션, 코로리네이션, 아이오디네이션, 그리고 아주 특수하긴 하지만 프로리네이션. 그래서 네 종류의 할로겐 애텀에 대한 그 할로게네이션을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벤젠과 같은 아로마틱 링이 브롬, 크로로, 뭐 아이오딘, 프로린 같은 그런 일렉트로파일과 서브스티션 반응을 하게 되면 아로마틱 링에 있는 하이드로젠 하나 대신에 이 일렉트로파일이 서브스티션이 되는 그런 반응을 우리가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스티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반응의 그 초기는 1학기 때 배웠던 알켄의 SN2 뭐 혹은 SN1의 반응 메커니즘과 비슷합니다. 동일하진 않아요. 비슷하다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첫 번째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차이점 중에 가장 큰 것은 반응성이에요. 알켄은 서브스티션 반응이 잘 일어나요. 상대적으로 아로마틱 컴파운드보다. 그래서 알켄의 서브스티션 반응의 리액티비티는 훨씬 반응성이 높다라고 되어 있죠. 누구랑 비교하면 아로마틱 링보다. 자, 그 이유는 이제 챕터 15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알켄보다는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훨씬 more 스테이블해요. 따라서 뭐 서브스티션 반응이 되든 에디션 반응이 되든 반응을 잘 안 하려고 하겠죠. 벌써 아로마틱 컴파운드 자체가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원인이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 이제 그 반응을 보도록 할게요. 자, 뭐 최한기가 없는 그 벤젠의 브로미네이션 BR2
를 반응을 시킨다고 봤을 때, 자 볼게요. 브롬 자체는 리액티브해요. 일렉트로파일로서 리액티브한데, 문제는 이제 아주 스테이블한 아로마틱 컴파운드 벤젠의 반응성이 낮은 것이죠. 그래서 이 경우는 여기에 있는 브로민을 좀 더 액티베이션을 시켜주는 촉매가 필요한 것이죠. 이거는 이제 클로리네이션도 동일한 그런 조건이고, 아이오디네이션도 동일해요. 메커니즘은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뭐 페릭 브로마이드 이런 촉매를 쓰게 되면 그 브롬에 있는 롬페어 자체가 페릭 쪽으로 어택을 하면서 여기 있는 한쪽 브로모가 일렉트론을 뺏겼기 때문에 플러스를 띄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Br 뉴트럴 한 것보다는 Br 캐타이온이 리액티비티가 일렉트로파일로서 일렉트로피리시티가 상당히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뉴크레오피리시티가 약한 벤젠과의 반응의 전체 반응성은 매우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뉴크레오파일인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일렉트로파일인 비얼 플러스를 이렇게 어택을 하는, 이게 첫 번째 반응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의 레조넌스 폼을 가지고 있는 카보캐타이온을 만들 수가 있죠. 자, 여기 있는 파일렉트론이 끊어지면서 잠시 카바 애나이온이 여기 만들어진 그런 메커니즘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카본이 비얼 플러스를 어택을 하게 되면 여기 옆에 있는 카본은 플러스를 띄게 되겠죠. 여기가. 자, 그 그림이 여기네요. 그렇죠? 여기 브로미네이션 일단 되어 있는 요 인터미디에이트의 옆에 있는 카본이 플러스를 띄게 되는 것이죠. 출발물질 벤젠은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컨주게이션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반면에 여기 인터미디에이트인 카보캐타이온인 엔티 아로마틱이 되겠죠. 따라서 이 엔티 아로마틱은 출발물질보다 상당히 언스테이블해요. 에너지 값이 높다는 이야기죠. 출발물질보다 더 높은 에너지 값을 갖게 되겠죠. 그리고 세 개의 레조넌스 폼을 갖게 되겠죠. 여기가 플러스지만 다른 레조넌스 폼에서 여기가 플러스가 만들어지겠죠. 다시 더블 본드가 이렇게 된 여기 플러스, 이렇게 세 개의 레조넌스 폼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인터미디에이트가 카보캐타이온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뒤에 뭐 메커니즘이 나오긴 할 텐데 일단 설명을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그 좀 전에 이야기했던 그 인터미디에이트 엔티 아로마틱이라고 그랬어요. 그 엔티 아로마틱이기 때문에 그 인터미디에이트 스테이빌리티는 출발 물질인 아로마틱 컴파운드인 벤젠 링보다 매우 언스테이블하다는 것이죠. 스테이빌리티가 낮다 이렇게 되어 있죠. 따라서 이 반응은 반응물인 벤젠보다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 에너지 값이 높기 때문에 엔드거닉한 우리 프리깁스 에너지에서 봤죠. 그죠?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겠죠. 따라서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델타 G 값이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되겠죠. 큰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응 속도는 느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될 텐데, 1학기 때 배웠던 알켄의 여기 더블 본드가 있었던 자리죠. 여기 카바 애나이온이 만들어지고 일렉트로파일을 어택을 하면 옆에 있는 카본은 플러스가 만들어져요. 이런 카보캐타이온 인터미디에이트를 경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역시 알켄보다 여기에 에너지 값이 높기 때문에 여기를 거쳐가지고 여기 정도가 되겠죠. 이 에너지 레벨인데, 그래서 델타 G 값은 예를 들어서 이 정도라고 보고, 벤젠의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을 하게 되면 벤젠 자체는 알켄보다 스테이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낮은 에너지 값이에요. 알켄보다 더 낮게. 그리고 엔도고닉 하니까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트랜지션 스테이트까지 이 델타 G 값이 알켄보다는 더 높겠죠. 그렇죠? 왜? 벤젠 자체 그라운드 스테이트 에너지 값이 낮으니까 이 알켄보다. 그래서 이 정도. 이 알켄의 델타 G보다는 더 높은 트랜지션 스테이트의 에너지 값을 갖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알켄의 서브티션 반응보다는 벤젠의 서브티션 반응이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더 높기 때문에 반응이 더 슬로우, 반응 속도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한 에너지 다이어그램을 설명할 수가 있고, 뭐 투스텝
반응을 이제 메커니즘을 좀 쓰고 있는데요. 이제 뭐 동일한 내용이에요. 브로민 자체를 액티베이션 하기 위해서 페릭 브로마이드라는 촉매를 쓰게 되면 롬페 일렉트론이 페릭을 어택을 하면서 비열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페릭은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게 되면 일렉트로피리스틱이 크게 증가한다고 했어요. 따라서 반응성이 낮은 아로마틱 벤젠이라도 브롬을 어택을 할 수가 있고, 자, 이 반응은 일단 반응 속도는 느린 것이죠. 슬로우 리액션이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레조넌스 폼 3개가 있는 엔티 아로마틱 카보케타이온이라는 매우 언스테이블한 그런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건 언스테이블하니까 최종 프로덕트는 좀 더 스테이블한 그런 프로덕트로 진행이 되고자 하겠죠. 자, 여기 프로톤이 이제 액티베이션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페릭 브로마이드 N아이온이 베이스로서 작용을 해서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고 여기는 뉴트럴라이제이션이 돼요. 그러면 다시 아로마티시티가 출발 물질처럼 이렇게 아로마틱 프로덕트로 전환이 되게 되겠죠. 다시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하이드로젠 하나 대신에 브로미네이션이 되어서 그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난 브로모벤젠의 최종 프로덕트는 아로마틱 컴파운드가 최종 프로덕트가 돼요. 자, 그래서 요거는 서브티션 반응이고 뉴크레오파일이 아로마틱 컴파운드이고 브롬이라는 일렉트로파일과 반응을 했기 때문에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두 개의 반응으로 이루어져 있고 액티베이션 에너지 값이 상당히 높은 첫 번째 반응이 슬로우 전체 반응 속도를 좌우하는 레이트 디터미네이팅 스텝이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엔티 아로마틱 카보케타이온은 반응 속도가 상당히 빨라지는 거죠. 디프로토네이션만 되면 되는 거니까. 그럼 아로마틱 프로덕트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반응은 상당히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특성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프로리네이션, 크로리네이션, 아이오디네이션 나머지 세 개의 그 할로겐에 대한 할로기네이션 설명을 좀 할 텐데요. 그 크로리네이션하고 아이오디네이션은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이 잘 일어나요. 어느 정도는 하지만 프로리네이션은 상대적으로 프로로 마이너스가 너무 베이시스트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반응성이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프로리네이션이 잘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지만 여기 나와 있는 아주 특수한 이 프로린 자체를 이제 디액티베이션을 많이 시키는 뭐 예를 들면 이런 아주 특수한 레이전트가 되겠죠. 이런 걸 쓰게 되면 그나마 톨루엔이라는 아로마틱 컴파운드에 그리고 also 메칠 그룹 기준의 also 혹은 파라 위치에 약 한 3대1 비율이 된다고 되겠네요. 그렇죠? 프로리네이션을 할 수도 있다. 이거는 아주 특수한 그런 경우가 되겠네요. 자, 이제 크로리네이션은 브로미네이션하고 거의 비슷해요. 페리크로라이드라는 촉매를 쓰게 되면 동일한 메커니즘에 의해서 아로마틱 컴파운드의 그 하이드로젠 하나 대신에 크로리네이션이 된 크로로벤젠을 우리가 높은 수율로 얻을 수가 있겠죠. 할로겐은 이제 마지막 아이오디네이션. 아이오디네이션은 전체적으로 폴라리티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 반응성이 상당히 낮아요. 아이오디네이션은 할로겐 4개 중에서 가장 낮은 그런 반응성을 가지고 있죠. 아로마틱 뉴크레오파일에 대해서 따라서 이런 경우 벤젠과 아이오딘 자체만 가지고 반응을 했으면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는 좀 더 강력한 촉매, 즉 옥시던트를 써줘야 되죠. 그래서 뭐 커퍼크로라이드 이런 옥시던트를 써주게 되면 이 옥시던트가 아이오딘을 옥시데이션을 시켜버리면 이 아이오딘 I2는 두 개의 아이오딘 플러스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일렉트로파일은 아주 강력한 그러한 리액티비티를 갖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에 이제 벤젠이 서브티션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아이오딘 플러스 옥시던트, 뭐 커퍼 할라이드 이런 게 되겠죠. 이걸 쓰게 되면 아이오딘 플러스라는 일렉트로파일 아이오딘 플러스가 되겠죠. 만들어지고 여기에 뉴크레오파일이 어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그 언스테이블한 엔티 아로마틱 아이오딘 인터미디에이트를 만드는 것이죠. 카보케타이온이 되겠고, 자,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그 이런 다른 베이스가 있어도 상관은 없어요. 베이스가 물 같은 게 있어도 되고, 디프로텐션을 두 번째 스텝에서 빠른 속도로 하게 되면 여기가 다시 아로마틱 구조를 갖게 되고, 결과적으로 아이오디네이션이 되는. 자, 반응 일도 조금 낮죠. 클로리네이션이나 브로미네이션보다 조금 낮은 그런 반응 일들을 갖긴 하지만 일단 아로마틱 컴파운드 아이오디네이션이 가능합니다. 것이죠. 자, 해서 네 가지 그 할로겐에 대한 그 일렉트로필릭 아로마틱 서브티션 반응을 이제 설명을 했고요. 브로미네이션과 클로리네이션 같은 경우는 페리브로마이드 혹은 뭐 페리클로라이드와 같은 촉매를 사용을 해줘서 그 Br 플러스 혹은 클로로 플러스라는 일렉트로 파일로 전환을 해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반응이 일어날 수가 있고, 아이오딘 같은 경우는 촉매이기도 하지만 옥시던트를 쓰게 되면 아이오딘 플러스라는 더 훨씬 일렉트로피리시티가 증가한 그런 일렉트로파일을 만들면서 서브티션 반응이 진행이 될 수가 있고, 반면에 프로리네이션은 프로로 마이너스가 너무 리액티브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반응이 잘 안 돼. 반응이 안 된다기보다는 여러 반응이 일어나게 되겠죠.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러다 보니 앞에서 이야기했던 아주 특수한 리에이전트, 프로린을 좀 디액티베이션하는 그런 특수한 리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역시 아로마틱 링의 프로리네이션도 제한적으로 가능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아로마틱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 반응의 첫 번째 할로게네이션에 대한 설명을 여기까지 하겠어요. 자, 두 번째 일렉트로파일. 두 번째 일렉트로필릭 서브티션은 나이트레이션, NO2. 자, 아로마틱 벤젠 링에 이러한 리에이전트를 쓰게 되면 결과적으로 프로덕트는 나이트로 벤젠을 프로덕트를 얻는 것이죠. 따라서 벤젠에 있는 하이드로젠 하나 대신에 NO2라는 그룹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서브티션이 된 것이죠. 또는 나이트레이션이다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요 나이트레이션의 이제 그 첫 번째 반응, 두 번째 반응은 할로게네이션과 동일한 그런 메커니즘이 진행이 돼요. 단지 차이점은 리에이전트만 차이가 나겠죠. 리에이전트는 나이트로니움 캐타이온이라는 요게 일렉트로파일이 되는 것이죠. 자, 요거를 그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고 컨센트레이트드 된 컨커한 나이트릭 애시드와 컨커 설퓨릭 애시드 두 개가 혼합할 경우 그럴 때 우리가 나이트로늄 캐타이온이 만들어져요. 그 안에서 인시추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나이트릭 애시드와 설퓨릭 애시드를 측정한 비율, 뭐 1대3이 되든 1대4가 되든 그렇게 보통 섞어서 사용을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뭐 실험실적으로는 혼산 혹은 믹스드 애시드 이렇게 뭐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이죠. 보면 나이트릭 애시드는 HNO3 나이트릭 애시드예요. OH가 있고 나이트로젠은 플러스, 더블 번드의 O, 그다음에 싱글 번드 O는 마이너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이제 컨커한 그 설퓨릭 애시드가 존재하면 스트롱한 애시드이기 때문에 여기가 프로토네이션이 되겠죠. 알코올이. 그러면 OH2 플러스가 되고 그 다음에 NO에 있는 마이너스가 푸시를 하게 되면 옥시전과 나이트로젠이 쉽게 끊어지게 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여기가 물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굿 리빙 그룹이. 그렇게 해서 N 두 개가 더블 본드가 있는 나이트로젠은 플러스 이런 강력한 일렉트로파일, 즉 나이트로늄 캐타이온을 일렉트로파일로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반응성이 낮은 그 벤젠이라도 여기에 일렉트로피리시티가 워낙 높기 때문에 반응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그 나이트레이션 반응은 아로마틱 컴파운드에서 지금도 매우 유용하게 활용이 되고 반응성도 상당히 좋아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NO2를 예를 들어서 뭐 리덕션을 하게 되면 NH2가 되겠죠. 그죠? 아미노 그룹. 그렇게 만들어진 아미노 그룹의 또 다양한 반응들 그런 것들을 쭉쭉쭉 만들어질 수 있는. 이렇게 해서 그리고 나이트로 그룹은 유기화학 반응에 아주 중요한 그러한 그리고 유용한 중간체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나이트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요.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설포네이션이에요. 설포네이션은 아로마틱 그룹 벤젠에 이러한 레이전트를 쓰게 되면 SO3H 설포닉 애시드가 도입이 되는 서브티션 반응에서 그래서 벤젠 설포닉 애시드라는 프로덕트를 얻는 이 반응을 우리가 설포네이션이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러면 이 설포네이션의 그 일렉트로파일은 무엇이냐 하면 SO3예요. 설포 트라이옥사이드 SO3고 구조는 설퍼가 플러스를 띄고 그러니까 일렉트로파일이 되겠죠. 강력한 일렉트로파일이 되겠죠. 설퍼가 플러스 더블 본드 O가 두 개가 있고 싱글 본드 O가 있고 이때 싱글 본드 O는 마이너스를 띄겠죠. NO2처럼.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SO3 요거는 이제 가스예요. 가스. 요게 이제 컨칸 설퓨릭 애시드가 있으면 레조넌스 폼이 있어서 왔다 갔다 해요. 여기가 이제 프로토네이션이 되거나 알콕사이드가 되거나 이 두 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 뉴크리오파일이 어택을 하는 게 이런 형태의 알코올이 되든 아니면 O-가 되든 어디가 되든 동일해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그런 설포네이션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단지 이제 나이트레이션처럼 이 그 나이트레이션이나 설포네이션 같은 경우는 다 첫 번째, 두 번째 반응 모두 리버서블한, 즉 프로덕트로 같지만 온도를 올려준다든지 그 다음에 그 애시디티를 좀 다일루션 낮은 약한 애시디티를 유지를 하게 되면 다시 디설포네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초반 디설포네이션이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리버서블한 반응이다 하는 걸 잘 기억을 하기 바라겠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이 그 애시디티가 좀 높을 경우는 오른쪽 퍼더 리액션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우리가 원하는 설포네이션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난다 하는 그런 반응 조건에 디펜던스한 그런 반응입니다 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할로게네이션 그리고 나이트레이션 리버서블이에요. 역시 리버서블한 설포네이션 이렇게까지 크게 세 가지 형태의 일렉트로파일의 반응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이제 그 네 번째 형태는 아로마틱 링의 알킬레이션을 시키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이건 좀 특수한 반응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름이 있어요. 프리델크라프트 리액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아로마틱 링에 알킬 그룹을 도입을 하는 반응을 우리가 알킬레이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요거는 이제 뒤에서 설명이 되겠지만 리에이전트는 알킬 클로라이드를 리에이전트로 하게 되고 여기에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라는 촉매를 사용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알킬 클로라이드의 클로린이 리빙 그룹으로 떨어져 나오고 그 클로린이 붙어 있었던 카본 그 자리에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집니다. 그 만들어진 카보케타이온이 일렉트로파일로 작용을 하고 그 카보케타이온이 아로마티링의 서브티션 반응을 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림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데요. 2프로필 클로라이드라는 알킬 클로라이드, 이게 이제 일렉트로파일을 만들기 위한 리에이전트고요. 여기에 이제 알루미늄 클로라이드가 있게 되면 먼저 그 뉴크리오파일이 이 상태로는 반응성이 낮아서 어택이 안 돼요. 서브티션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먼저 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알킬 클로라이드가 먼저 반응을 해요. 어떻게? 여기 있는 이제 할로겐의 세 쌍의 럼프 일렉트론이 있고 그게 알루미늄을 어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알루미늄은 마이너스를 띄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플러스를 띄기 때문에 카본과 클로린 자체가 쉽게 끊어져 나올 수가 있어요. 따라서 요 클로린이 붙어 있던 2번 위치의 카본이 플러스가 되겠죠. 클로린이 떨어져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클로로 마이너스는 알루미늄 쪽에 붙어서 알루미늄 마이너스 ClCl이 4개 이렇게 돼 있는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애나이온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할로겐 클로린이 붙어있던 그 카본이 그 자리가 플러스가 되는 알킬 케타이온이 일렉트로파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요거는 일렉트로피리시티가 상당히 높아요. 여기랑 비교를 하면
훨씬 높기 때문에 여기 있는 아로마틱 그룹이 여기 있는 카본을 어택을 할 수가 있겠죠. 캐타이온이 있는 이 카본. 여기 이제 첫 번째 반응. 물론 이제 두 개를 비교하면 여기 이제 슬로우 레이트가 되겠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엔티 아로마틱 카보캐타이온이니까 언스테이블하죠. 아로마티시티를 다시 복원을 하고 싶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N아이온이 디프로토네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가 더블 본드가 만들어지면서 다시 페닐린 아로마티시티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철발 물질인 벤젠의 알킬 클로라이드에 있는 이 카본, 클로린인 이 카본에 새로운 본드가 만들어진 아이소프로필 벤젠이라는 그런 알킬레이션이 된 거죠. 그런 프로덕트를 얻는 것이죠. 반응, 투스텝 반응에 의해서. 자, 이게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이다. 이렇게. 그래서 이 경우는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이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그런 이름이 되겠죠. 왜냐하면 여기 다음에 연계된 아실레이션이라는 게 또 있어요, 별도로. 그래서 요거는 알킬레이션이에요. 그래서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 이라고 보고요. 아로마틱 링에 알킬레이션을 직접 하는 그런 반응으로서 매우 유용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리에이전트를 다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에서의 어떤 제한 요소를 좀 보게 되면 먼저 이 알킬 할라이드가 주로 반응을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듯이 아로마틱 여기가 이제 R 그룹이 아로마틱 그룹에 클로린이 있다. 이런 경우 혹은 바이닐릭 할라이드 더블 본드에 클로로가 있다. 이런 경우는 아로마틱의 플러스가 만들어져야 되고 바이닐릭 더블 본드의 플러스가 만들어져야 되겠죠.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반응을 통해서. 근데 아로마틱의 플러스 바이닐릭 캐타이온은 모두 다 언스테이블해요. 그래서 여기 그게 이제 하이 에너지 레벨이라는 게 아로마틱 카본이 만들어진 플러스 그리고 바이닐릭 더블 본드에 만들어지는 플러스 인터미디에이트는 매우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하이 에너지 레벨 잘 안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알킬 할라이드만 주로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반응을 해서 프리델 크라프트가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조금 알킬 할라이드에 좀 제한적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제한 요소는 여기 뉴클레오파일인 아로마틱 링에 치환기가 존재할 때 이 Y라는 그룹이 여기 보면 캐타이온을 띠고 있는 아미노 치환기 색이 N 암모늄 캐타이온이죠. 그 다음에 강력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인 나이트로 역시 강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인 나이트릴 역시 설펀이 계시죠. 이런 것들은 다 매우 스트롱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위드드로잉 그룹이 조금 약해지긴 하지만 어쨌거나 카보닐 그룹을 다 갖고 있는 이런 그룹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Y 그룹이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이 좀 스트롱한 것들이 뉴클레오파일이 이렇게 되면 뉴클레오피리시티가 많이 떨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설령 여기가 캐타이온이 생기더라도 전체 뉴클레오피리시티는 매우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게 되죠. 반면에 이제 거꾸로 아미노 그룹과 같은 또 일렉트론 도네이팅 그룹이 존재하게 되면 요 자체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을 해버릴 수가 있죠. 이 아로마틱 링이 뉴클레오파일이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자체가 뉴클레오파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반응이 아니고 엉뚱한 방향으로 반응이 진행이 되고 혹은 아미노 그룹 같은 경우는 프로토네이션 애시딕한 경우다. 그러면 프로토네이션이 되어버리면 이게 오히려 전체 뉴클레오피리시티를 위크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이러한 스트롱한 일렉트론 위드드로잉 그룹 저기 나와 있듯이 이런 그룹 혹은 아미노 그룹 이런 것들이 만약에 뉴클레오파일인 아로마틱 링에 치환기로 있을 경우 이 프리델 크라프트는 노 리액션 혹은 아주 반응성이 낮아집니다 하는 그러한 그 제한 요소를 가지고 있다는 거 이런 걸 이해를 해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제한 요소라 요거는 이제 반응성에 대한 제한 요소보다는 2개 이상의 프로덕트가
이제 생성이 되어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이제 하나만 그 프리델크라프트가 나는 원했는데 하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 프리델크라프트가 또 일어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모노 프리델 알킬레이션, 다이 알킬레이션, 이게 혼합물 형태, 그리고 솔라인 물질도 좀 남아 있을 거예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내가 원했던 이 프로덕트를 순수하게 얻을 수가 없는 그런 이제 제한 요소가 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하이드라이드 시프트는 알킬 시프트, 이렇게 1학기 때 좀 공부했었죠. 리어레인지먼트에 의한 2개 이상의 프로덕트가 또 나올 수가 있다 하는 그런 것이죠. 자, 하이드라이드 시프트를 먼저 보게 되면 여기는 보면 그 부칠이 이제 부칠 클로라이드 해서 여기 클로린이 있는 프라이머리 CH2의 카보케타인이 먼저 만들어지겠죠.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에 의해서. 그렇게 되면 이제 벤젠이 어택을 해서 이러한 프로덕트를 만드는 프리델크라프트 반응이 이제 프로덕트가 나와요. 근데 이 경우에 실제 좀 더 많은 프로덕트는 아이소 부칠 그룹이 들어간 이러한 프로덕트가 같이 생겨버리게 되죠. 자, 그 이유는 여기 이제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노말 부칠 클로라이드에서 만들어지는 프라이머리 카보케타인은 매우 언스테이블하죠. 근데 왼쪽에 있는 카본의 하이드라이드가 여기 있는 프라이머리 CH2로 시프트를 하게 되면 CH 카보케타인이 만들어지겠죠. 2번 위치가. 요거는 세컨더리 카보케타이온이에요. 그래서 세컨더리가 프라이머리보다는 좀 더 잘 만들어져. 뭐 스테이블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알루미늄 클로라이드가 이러한 세컨더리 카보케타이온도 같이 만들게 되죠. 근데 오히려 비율은 이게 65%, 이건 35%밖에 안 돼요. 그래서 각각 프로덕트가 이렇게 진행이 되는 두 개의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이제 뭐 제한 요소라기보다는 두 개의 프로덕트가 하이드라이드 시프트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조금 더 이제 극단적인 예를 보게 되면 메칠 그룹 자체, 알킬 그룹 자체가 시프트를 해보는, 자, 그런 경우는 이제 터셔리 부칠 그룹이 있고 CH2의 클로라이드가 있는 그런 알킬 클로라이드,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처리를 하게 되면 여기에 아로마틱 그룹이 들어간 그런 프로덕트가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프라이머리 카보케타이온에 여기에 이제 벤젠링이, 페닐링이 들어가야 되겠죠. 근데 실제 반응을 해보면 거의 대부분은 리어레인지먼트가 일어난 터셔리 부칠의 카본에 페닐링이 어택을 할 그런 프로덕트가 나와버려요. 자, 그거는 역시 하이드라이드 시프트와 유사하게 프라이머리 카보케타이온이 일단은 만들어지고 여기에서 만들어졌죠. 하지만 이 프라이머리보다는 메칠이 시프트를 하게 되면 이 카본은 터셔리예요. 그래서 터셔리 카보케타이온이 훨씬 스테이블하죠. 요 프라이머리보다. 따라서 이 경우는 프라이머리보다는 시프트가 된 알킬 그룹이 이 터셔리 카보케타인이 거의 대부분 만들어지게 돼요. 따라서 여기에 벤젠이 어택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어택을 하는 게 아니고 터셔리 카보케타인이 어택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 프로덕트는 원난 다이메칠 프로필 벤젠을 거의 뭐 95% 이상 순수한 피어한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본래 우리가 의도했던 거하고 구조가 조금 달라진 것이죠.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프리델크라프트 반응이 유용하지만 아로마틱 그룹에 알킬레이션 하는 것으로 유용하지만 여러 가지 제한 요소 내지는 퍼더 리액션이 일어날 수가 있다. 그리고 리어레인지먼트도 쉽게 일어날 수가 있다 하는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해주기 바랄게요. 자, 이제 오늘 그 수요일 수업의 이제 마지막 파트인데요. 그 아실레이션, 프리델크라프트 아실레이션이에요. 자, 요거는 프리델크라프트 알킬레이션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단지 차이점은 알킬 클로라이드가 아니고 아실 클로라이드를 리에이전트를 쓰는 것이죠. 여기 알루미늄 클로라이드가 있게 되면 이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아실 그룹의 레조넌스 폼을 갖고 있는 카보케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돼요. 자,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뉴클레오 파일이 카보닐 그룹의 카본을 어택을 해서 서브티션이 되는, 즉 프로덕트는 아실 그룹이 프로덕트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프리델크라프트 아실레이션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이제 그
일렉트로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 뭐 똑같은 원리에 보면 아실 클로라이드에 알루미늄 클로라이드가 있으면 여기 있는 롬페 일렉트론이 알루미늄을 어택을 하고 그리고 카본과 클로로 본드 쉽게 끊어지게 되겠죠. 그렇게 되게 되면 요 아실 그룹의 카본이 플러스 레조넌스 폼이 있죠. 그래서 그 옥시전에 또 플러스가 생기는 그런 레조넌스 폼이 있어서 이 안정화가 된다. 그 스테이블라이즈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아실 캐타이온이 잘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알루미늄 마이너스 CL4가 만들어지고, 자 이렇게 생긴 일렉트로 파일에 벤젠이 뉴클레오 파일로 사용을 해서 아실 그룹의 카본을 어택을 하게 되고, 이게 첫 번째 반응. 역시 이렇게 어택이 되게 되면 언스테이블한 엔티 아로마틱 카본 캐타이온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여기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N아이온이 디프로텐션을 쉽게 하겠죠. 두 번째 반응에서. 그렇게 되면 여기 아로마틱 그룹이 다시 만들어지고 프로덕트는 아실 그룹이 여기 있는 하이드로젠 하나를 서브티션을 하는 그러한 아실 프로덕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하고 기본적으로는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또한 그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에서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그 제한 요소들 또 보면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적용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보면 챕터 16에서 그 벤젠을 중심으로 해서 취향기가 없는 순수한 벤제닝을 뉴클레오 파일로 보고 할로겐의 크게 4종류 그리고 나이트로늄 캐타이온 그리고 SO3 캐타이온 설포늄 아이온 그리고 프리델 크라프트 알킬레이션 그 다음에 프리델 크라프트 아실레이션 이렇게 크게는 5가지 종류의 일렉트로 파일과 아로마틱 그룹인 벤젠이 서브티션 반응하는 그 메커니즘을 오늘 같이 공부를 했고요. 자, 중간중간에 보면 피규어로 해서 본문에 이제 메커니즘들이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냥 눈으로만 보면 안 돼요. 눈으로만 보면 여러분들이 실제 머릿속에 그렇게 남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되겠죠. 피규어 16-4 그 다음에 설포네이션 해당들 이거 아주 간단한 메커니즘이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손으로 직접 여러 번 쓰면서 일렉트론이 어떻게 이동을 하고 구조가 어떤 식으로 변형이 되고 디프로테이션이 어떻게 일어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좀 공부하는 방법을 조금 이야기부터는 효율적으로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대면 수업이면 분명히 이게 리포트로 나갔을 텐데요. 안타깝게도 9월 3주까지는 대면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메커니즘을 손으로 직접 쓰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걸 한 번 더 부탁을 하고요.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그 비대면 2주차 수요일 수업이었고요. 다음 3주차 월요일 수업은 챕터 16의 파트 2에 해당되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